2024년 11월의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김민서 씨는 거울 앞에서 한복 옷고름을 고쳐매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첫딸 하은이의 돌잔치 날이었습니다. 남편 박준혁 씨가 아기를 안고 다가왔습니다. 당신 괜찮아. 민서 씨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 김정순 여사를 초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년 전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민서 씨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패백을 받으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명절에도, 아기가 태어났을 때도 시어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민서 씨의 친정어머니 이순자 여사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서야. 음식은 다 준비됐어. 하은이 옷도 다 다려놨고. 민서 씨가 친정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오늘 사돈 어르신 안 오시는 거 아시죠? 순자 여사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이내 밝아졌습니다. 알아. 걱정 마. 오늘은 하은이 날이야. 민서 씨는 화장대 위에 놓인 작은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금으로 된 돌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손수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하은이 돌반지도 예쁜 거로 준비했잖아. 순자 여사가 상자를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반짝이는 금반지 위로 하은이라는 이름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서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준비해야 할 것을 친정어머니가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가 아기를 유모차에 눕히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연락 한번 해볼까? 민서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 마요. 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분이에요. 하은이 낳았을 때도 안 오셨잖아요. 준혁 씨의 얼굴에 그늘이 졌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늘 갈등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러는지 알고 있었지만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순자 여사가 부엌에서 미역국 냄새를 풍기며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하은아.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아기가 까르륵 웃었습니다. 민서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날에 왜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걸까?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날 들었던 말도 생각났습니다. 우리 준혁이가 아깝다. 시어머니가 다른 하객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민서 씨는 들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가족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곧 손님들이 올 시간이었습니다. 민서 씨는 하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하은이. 오늘 예쁜 한복 입고 많은 사람들한테 축하받자. 아기가 엄마 볼을 손으로 톡톡 쳤습니다. 그 작은 손길에 민서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5년 전의 그날로 돌아갑니다. 민서 씨와 준혁 씨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웨딩홀은 하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민서 씨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버지 팔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김정순 여사가 앞줄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민서 씨는 그 시선이 불편했지만 애써 웃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패백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서 씨는 청색 화롯을 입고 시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추와 밤을 올리며 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당황해서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손 잡아줘야지. 정순 여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됐어요. 패백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서 씨의 친정어머니 순자 여사가 상황을 보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딸의 결혼식 날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민서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패백이 끝나고 하객들이 삼삼오오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서 씨는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걷다가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집안이 뭐가 있어서 우리 준혁이를 줘? 다른 하객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신부가 예쁘잖아요. 예쁘면 뭐해요? 집안이 변변찮은데? 우리 준혁이가 아깝다. 민서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뒤에서 친정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순자 여사도 그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모녀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괜찮아. 민서 씨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 여사는 사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시집살이 힘들까봐 걱정되었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에는 응어리가 생겼습니다. 그 후로 양가 어른들은 서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민서 씨 부부는 각자 친정과 시댁을 따로 방문했습니다. 준혁 씨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민서가 뭘 잘못했어요? 정순 여사가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넌 모른다. 준혁 씨는 어머니의 과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젊은 시절 시어머니에게 똑같은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 상처를 며느리에게 대물림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서 씨가 임신을 했습니다. 준혁 씨는 기쁜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했습니다. 어머니, 민서가 임신했어요. 손주 생겨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도 시어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미역국도 끓여주지 않았습니다. 민서 씨의 친정어머니가 모든 것을 대신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딸이 안쓰러웠습니다. 사돈이 왜 저래? 손주가 태어났는데. 민서 씨가 지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엄마. 신경 쓰지 마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40년 전 정순 여사도 새색시였습니다. 22살에 시집을 왔습니다. 남편 박성호 씨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고 정순 여사는 시골 시댁에서 시어머니를 모셔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강씨 할머니는 매서운 분이었습니다. 정순 여사가 아침밥을 차리면 늘 한마디씩 했습니다. 밥알이 설익었어. 네 집에서 밥도 안 가르치더냐? 정순 여사는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만 되풀이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정순 여사는 첫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입덧이 심했지만 시어머니에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아침상을 차리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애 하나 뱉다고 살랑거리면 어떡해. 옛날엔 밭에서 애 낳고 이랬어. 정순 여사는 눈물을 삼키며 일어났습니다. 결국 무리를 했고 그 겨울에 아이를 잃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정순 여사에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몸 관리를 못해서 그래? 복도 없어. 그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정순 여사는 몇 달을 울었습니다. 그 후로 아들 준혁이를 낳았지만 첫 아이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방 한켠에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태어나지 못한 아이를 위해 준비했던 작은 신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란 천으로 손수 만든 신발이었습니다. 정순 여사는 가끔 그 신발을 꺼내 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며느리 노릇 잘했다. 고마웠어. 정순 여사는 그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수십 년의 상처는 한마디로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가 정순 여사의 마음에 단단한 벽을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정순 여사는 불안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면 그 시절의 기억이 떠오를까봐 두려웠습니다. 결혼식 날 민서 씨를 처음 보았을 때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민서 씨의 친정어머니 순자 여사가 딸을 바라보는 눈빛이 보였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한 눈빛이었습니다. 정순 여사는 평생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 걸까? 왜 나만 불행했던 걸까? 정순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민서 씨와 그 가족에게 차갑게 굴었습니다. 질투였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였습니다. 5년 동안 정순 여사는 그 감정을 직면하지 못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가면 자신의 추한 감정이 들킬까봐 두려웠습니다. 남편 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손주 보러 가야지. 하은이가 벌써 돌이래? 정순 여사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단풍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야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돌잔치 연회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분홍색과 금색 풍선이 천장에 달려 있었고 하은이라고 쓰인 배너가 걸려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떡과 과일, 잡채와 불고기가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민서 씨의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모가 하은이를 보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어머, 하은이 너무 예쁘다. 꼭 민서 어릴 때 같아. 민서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모, 오랜만이에요. 친정어머니 순자 여사가 손님 맞이에 분주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기 음식 많으니까 많이 드세요. 아버지 이정태 씨도 손님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준혁 씨는 한쪽에서 조용히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보낸 돌잔치 초대 메시지에 답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초대를 포기했습니다. 하은이가 예쁜 한복을 입고 유모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까르륵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민서 씨가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하은이. 사람들이 많아서 신기하지?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시 후 돌잡이가 시작됩니다. 부모님들은 준비해주세요. 민서 씨와 준혁 씨가 아기를 데리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실타래, 마이크, 청진기, 만원 지폐, 연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서 씨가 하은이를 내려놓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문 앞에 한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보자기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정순 여사였습니다. 순자 여사가 그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사돈. 정순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민서 씨가 아기를 안은 채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얼굴이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준혁 씨가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정순 여사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잡이 전에 와야 할 것 같았다. 연회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하객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서 씨의 이모가 친정어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저 사람이 사돈이야? 순자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정순 여사가 천천히 민서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서 씨는 무의식적으로 아기를 더 꼭 안았습니다. 5년간의 서운함과 상처가 밀려왔습니다. 정순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야. 민서 씨가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준혁이 엄마라고만 불렀습니다. 정순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순 여사가 손에 들고 있던 보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낡은 갈색 보자기였습니다. 수십 년은 된 듯한 천이었습니다. 민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정순 여사가 보자기를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두 개의 물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작은 금반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노란 천으로 만든 작은 신발이었습니다. 정순 여사가 금반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내가 결혼할 때 친정어머니에게 받은 거야? 시어머니한테 맞을 때도, 울 때도 이걸 보면서 버텼어. 연 회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정순 여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왜 민서 너한테 그랬는지 모르겠다. 아니, 알아. 내가 받은 상처를 내한테 주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그렇게 됐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시어머니한테 저 집안이 뭐가 있냐는 소리 들었어. 그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 근데 내가 그걸 너한테 똑같이 했어. 민서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순 여사가 작은 신발을 들었습니다. 이건 내 첫째 아이 거야? 태어나지 못한 아이, 시어머니가 몸 관리 못했다고 했어. 복도 없다고. 그 말이 40년 동안 가슴에 박혀 있었어. 순자 여사가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정순 여사가 민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행복해 보여서 질투했어. 내 엄마가 널 사랑하는 눈빛이 부러웠어. 나는 한 번도 못 받아봤거든. 그래서 너한테 차갑게 굴었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민서 씨가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순 여사가 금반지를 하은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 친정어머니가 나한테 준 거야? 이제 손주한테 줄게. 늦었지만. 친정어머니 순자 여사가 다가왔습니다. 사돈. 두 할머니가 마주 보았습니다. 순자 여사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사돈 마음 몰랐어요. 그냥 우리 딸 무시하는 줄만 알았어요. 정순 여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도 며느리살이 했으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순자 여사가 정순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됐어요. 이제 됐어요. 우리 손주가 할머니 둘 다 필요해요. 두 할머니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하객들도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준혁 씨가 어머니에게 다가가 안았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와주셔서. 정순 여사가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 민서 씨가 아기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아직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순 여사가 민서 씨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민서 씨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정순 여사가 다시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5년 동안 너무 못됐어. 내 결혼식 때 손도 안 잡아주고, 아기 낳았을 때도 안 가고,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 민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요? 왜 그러셨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서 너무 힘들었어요. 정순 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없어. 내 문제야. 내가 받은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고 살았어. 그게 너한테 튀어나온 거야? 민서 씨가 아기를 품에 안은 채 말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한테 그 말 들었을 때 너무 상처받았어요. 우리 엄마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분했어요. 정순 여사가 순자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돈. 정말 죄송해요. 사돈한테도 상처 줬어요. 순자 여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사돈 사정 모르고 원망만 했어요.
우리 딸이 시집살이 힘들까봐 걱정돼서 매일 밤 잠을 못 잤어요. 정순 여사가 순자 여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좋은 딸 키우셨어요. 민서가 얼마나 예쁘고 착한데. 내가 눈이 멀었었어요. 민서 씨가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작은 신발은요? 첫째 아기 거라고 하셨잖아요. 정순 여사의 눈이 다시 젖어들었습니다. 그래. 40년 전에 잃은 아이야?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해서 무리하다가 잃었어. 그때 시어머니가 한 말이 평생 트라우마가 됐어. 민서 씨가 아기를 내려놓고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정순 여사가 처음으로 며느리와 포옹했습니다. 미안하다. 진짜 미안해. 민서 씨도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저도 어머니 마음 몰라서 죄송해요. 두 사람이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도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았습니다. 5년간의 얼음이 녹는 순간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 순자 여사가 다가와서 세 사람을 함께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가족이에요. 하은이가 할머니 둘 다 필요해요. 우리 화해하고 잘 지내요. 하은이가 까르륵 웃었습니다. 아기의 웃음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민서 씨의 이모가 말했습니다. 어머, 너무 감동적이다. 내가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건가? 준혁 씨가 아기를 안아 올려 어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하은이에요. 어머니 손주. 정순 여사가 처음으로 손주를 안았습니다. 작은 아기가 할머니 품에 안겨 눈을 깜빡였습니다. 하은아. 할머니가 늦어서 미안해. 이제부터 할머니가 많이 보러 올게. 정순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아기 이마에 닿았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이제 돌잡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서 씨가 하은이를 테이블 앞에 앉혔습니다. 양쪽에 두 할머니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정순 여사와 순자 여사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돈. 우리 손주가 뭘 잡을까요? 순자 여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뭘 잡든 건강하게만 자라면 되죠. 하은이가 테이블 위의 물건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손이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실타래, 마이크, 청진기, 돈, 연필. 아기가 잠시 고민하더니 손을 뻗었습니다. 하은이가 잡은 것은 청진기였습니다. 하객들이 환호했습니다. 의사 될 거야. 민서 씨가 웃으며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하은이 의사 될 거야? 준혁 씨가 사진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청진기 잡았으니까 할머니들 건강 오래오래 챙겨드려야겠네. 두 할머니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순 여사가 보자기에서 가져온 금반지를 꺼냈습니다. 이제 이걸 하은이한테 줘도 될까? 민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주세요. 정순 여사가 아기의 작은 손에 반지를 올려놓았습니다. 하은이가 반지를 쥐고 흔들었습니다. 이건 증조 할머니한테 받은 거야? 이제 내 거다. 하은아. 순자 여사가 자신이 준비한 돌반지 상자를 열었습니다. 저도 하나 준비했어요. 둘이 나란히 끼면 예쁘겠네요. 두 할머니가 손주에게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정순 여사가 노란 천으로 된 작은 신발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목이 메었습니다. 이건 태어나지 못한 내 첫째 거야. 40년 동안 간직했어. 이제 하은이 옆에 두고 싶어. 언니 오빠처럼 지켜보라고. 민서 씨가 그 신발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잘 보관할게요. 연회장에 저녁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황금비디 가족들을 감쌌습니다. 사진사가 외쳤습니다. 가족 사진 찍겠습니다. 모두 모여주세요. 민서 씨 가족이 중앙에 섰습니다.
양쪽의 외할머니 순자 여사와 친할머니 정순 여사가 섰습니다. 할아버지들도 옆에 섰습니다. 하나, 둘, 셋, 김치. 모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순 여사가 속삭였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순자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이제 자주 만나요? 손주한테 이상한 거 안 먹이는지 서로 감시해야죠. 두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민서 씨가 준혁 씨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날이야. 준혁 씨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고생 많았어. 이제 다 좋아질 거야? 하은이가 할머니들 사이에서 까르륵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묵은 시어머니의 상처도, 5년간 쌓인 며느리의 서운함도, 이 작은 아기의 웃음 앞에서 녹아내렸습니다. 정순 여사가 마지막으로 민서 씨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잘할게. 좋은 시어머니 될게. 민서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잘할게요. 어머니.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 아래 세 세대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